태양 저격 무비 속입니다. 네. 자, 지금 뭐 이 색깔들인데 이 영화 안에서도 파란색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제가 또 오늘 그래서 파란색을 입었습니다. 네. 파란색이요? 네. 아이고. 이렇게 또 갖다 붙이기도 하면서 네. 영화 속 장면, 대사, 연출, 배우, 연기 등등등 가려진 시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선 씨에게 어떤 것이었나요? 라고 다다다님께서 저라고 딱. 아니 이건 제가 넣어서 읽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무비 속 질문할 때 저한테도 좀 물어봐 주세요. 아니, 이동재 이거 지선씨한테 평론가님 물어본 생각은요? 거예요. 이러면서 동진 평론가님한테만 너무 아니요. 의지하시는데 네. 지선 씨 생각은 어땠냐 해서 내가 혹했네. 지선 씨 생각은 그건 이제 제가 무섭네요. 첨언해서 궁금해서 가려진 시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저는 영상이었어요. 영상의 영상. 톤? 네, 영상. 멈춰진 시간 속에서 그 바다 장면. 그게 또 약간 안타까운 장면이기도 해서 네, 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이제 파트 3에서 네.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저는 아역 배우들의 연기. 강동원 씨도 너무 좋았지만 영화에서는 결국 보고 나면 이제 신은수 양을 포함한 영화의 아역 배우들의 연기들이 참 좋아서 저런 배우들이 나중에 한 10년, 20년 뒤에 영화 찍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 자꾸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도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 예, 네. 노란 거 한번 가볼까요? 네. 장민규 님이요. 강동원이 올해 정말 열일했는데요. 어느 캐릭터가 가장 매력 있었던 것 같나요? 하셨어요. 네. 저는 강동원 씨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는 다 보지 않았나 싶은데요. 뭐 직업이 직업이니까. 근데 사실 강동원 씨를 많은 분들이 잘 많이 안 봤던 데뷔작이 있어요. 그녀를 믿지 마세요라는 약사로 나온 그런 그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강동원 씨는 일부러 약간 시골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동원의 살짝 외모로만 따지면 흑역사처럼 보이는데 그 영화를 많이 못 보셨으니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고 그 강동원 씨 외모가 워낙 탁월하지만 최고는 제가 볼 땐 군도 아니었나 싶어요. 외모로만 따지면 군도에서 그 상투머리가 딱 잘라지는 순간 머리를 탁 있죠. 그 긴 머리를 풀어했을 때 야, 저 미모는 진짜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처럼 저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강동원 씨는 사극 분장을 해도 아니면 머리가 길어도 근데 다 어울리잖아요. 근데 정말 멋있다라고 느낀 게 늑대의 역에서 저는 아, 그건 이제 대놓고 강동원의 야! 그 미모를 착취한 영화죠. 야 봐라 너네 한번 홀려봐라 그런 지점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홀렸어. 네. 저는 그게 생각이 나네요. 아무래도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패러디가 되고 있는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우산 속. 우산 네. 제껴지는 그 장면. 네. 그 장면은 잊혀지지가 않네요. 네. 네, 우산 제껴지는 장면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을 거론하자면 강동원 씨 영화 중에서 저는 강동원 씨가 어떤 감성 같은 걸 연기할 때 굉장히 곡진하게 연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행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서 사형수로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감정 연기 같은 것도 저분이 참 배우로도 참 감정 연기를 굉장히 섬세하고 깊게 잘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작품이었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걸 해볼까요? 진구 이 씨가 아주 긴 질문해 주셨네요. 네. 네. 엄태화 감독은 이번 영화를 찍게 된 시작점에 대해서 바다를 배경으로 성인 남자와 한 소녀가 나란히 서 있는 그림 한 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사진 한 장이나 구절 등에서 이야기가 시작된 작품들이 은근 많이 있는데요. 평론가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작품이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네. 여기 있죠. 네. 이건 이제 이 영화 속 장면이죠. 네. 저 장면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클라이맥스이기도 하고 그 장면 의미는 이제 나중에 설명해야 될 것 같고요. 스포일러 때문에. 사실 감독들이 많은 경우 어떤 특정한 하나의 그림, 이미지 이런 걸 상상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 그림을 보면서 저는 사실 딥 임팩트라는 어떻게 보면 뭐 SF 영화죠? 네. 해성 충돌을 다룬. 거기서 티아 레오니라는 그 여배우가 여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아버지랑 원래 사이가 안 좋죠. 근데 화해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해성과 충돌해서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는 순간 두 손을 꽉 잡고 아버지랑 바다를 딱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롱쇼트로 찍혔는데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뭐 그 그림은 아니겠지만 이 엄태화 감독님이 아마 그런 어떤 비슷한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상상했다고 그러죠. 왜 성인 남자와 소녀가 저렇게 네. 다정하게 손을 잡고 바다를 보고 있을까? 그래서 거기서 시작했다라고 하시죠. 네, 맞아요. 여기 이렇게 글이 또 있는데 이게 되게 멋있네요. 엄태화 감독님이 이 이야기가. 네. 처음엔 친구였지만 남자만 어떤 일로 인해 나이를 먹었고 그렇게 둘은 저 그림처럼 어른과 소녀의 모습으로 바다를 보고 서 있는 것은 아닐까. 가려진 시간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네. 엄태화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멋지네요. 네네.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것이 심지어는 한 감독의 세계에서 반복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떠오르는 건 김태용 감독 이야기를 하면 김태용 감독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가 뭔가 하면 아주 밝은데 쨍쨍 그렇게 햇살이 눈부시게 서 있는데 한 여자가 서서 우는 모습. 그런 이미지가 김태용의 감독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고괴담 2를 보시면 영화의 마지막에 김규리가 이렇게 옥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 문을 열면 햇살이 막 쏟아지면서 이렇게 눈부셔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가족의 탄생에도 그런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는 공효진 씨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감독들을 사로잡는 어떤 핵심적인 이미지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김태용 감독은 그것이 보통 슬프다 그러면 햇살이 쨍쨍 내려비치는데 거기서 한 여자가 서서 울고 있다라는 것이 뭔가 상상력을 막 자극시켜주는 거죠. 감독님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핵심 이미지들이 또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네. 영화 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그런 재밌을 것들 것 같아요. 찾으면서. 네. 네. 자, 그럼 파트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3도 기대해 주세요.